일본 진출 5년 만에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2009년 일본에서만 9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2009년에만 해도 동방신기의 성공은 그 뒤로 슈퍼주니어, WS501, 2AM, 2PM, FT 아일랜드, 비스트, 빅뱅 등 다른 아이돌 그룹의 일본행에 물꼬를 떴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 진짜 이 아이돌 그룹들 명단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K-팝으로 이게 우리가 해외에 많이 그 다닐 때 방송 녹화 공연 플러스 방송 녹화를 위해서 다닐 때 하여튼 많이 그 같이 제작을 했던 자랑스러운 아이돌들이죠. 제가 기억하기로 북경, 중국 북경도 그렇고 뭐 태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여러 베트남도 다녀봤지만 그 동남아시아 특히 미국도 이제 가봤고 근데 가보니까요 그 일본은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케이팝 다른 후배가 그때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호텔 앞에서 밤을 새더라고요. 우리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같이 호텔을 사용하고 했는데 밤을 새요, 밤을.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아,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산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어떤 통제에도 불구하고 밤새 팬들이 그 호텔 앞에 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 팬클럽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그런 열성들이 있더라고요. 휘성이라든지 김범수, 김태우, MC몽, K-윌, 뭐 MC몽은 저 논스톱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휘성 또 노래 잘하죠. 휘성 뭐 YG 예, 휘성 또 이전에 이제 여러분 그 세븐이라고 있었어요. 세븐, 렉시 이런 그 가수들이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죠. 진우션 또는 그 이제 그 빅뱅이 나중에 또 나오고 그렇죠. YG 그룹들도 굉장히 개성이 있고 그 굉장히 제가 또 그 뭐 SM 뭐또 물론 그렇지만 가수들 굉장히 개성 있는 특색이지 대표의 어떤 그 성향과 마찬가지로 그런 가수들이 많이 성장했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애니 원이라든지 뭐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걸그룹들 2010년 그 뒤로 카라 일본 시장에서 동방신기 못지않게 그 뒤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 뭐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한승연 같은 그 가수는 포미닛, 소녀시대, 브라운 아이즈 걸스 등 한국 걸그룹들의 일본 내 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죠. 카라는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게릴라 콘서트를 열었어요. 한 예를 들면 아무런 예고도 없었는데 시부야는요. 저도 이제 가끔 가족들하고 가까우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시간이면 가잖아요. 비행기 김포공항에서 타면 뭐 바로 가니까. 그 김포공항에서 타는 게 그 하네다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내하고 가까워요. 하네다가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타게 되면은 뭐좀 까먹었는데 하네다가 아니고 좀 멀어요. 먼 인천공항처럼 멀리 좀 그 바닷가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네다는 시내 쪽에 가까워 있어요. 그래서 그 김포공항에서 타면 하네다에 내리니까 보다 빨리 동선이 이루어지죠. 어쨌든 그 시부야라는 데는 동경의 그 중심가 중에 도쿄 중심가인데 그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나라 같으면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연을 하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했는데도 경찰까지 출동했다. 주최 측은 안전을 이유로 30분 동안 했던 예정이던 콘서트를 3분 만에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팬사인회를 했는데 10,000명, 10,000명이 성황을 이뤘고, 또한 도쿄 아리아케 콜로세움 공연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데뷔한 소시는 공연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잡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어요. 관람 요청이 계속 쇄도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는 2010년 9월 4일 어마어마한 기획과 함께, 그게 뭐냐, SM 타운 월드 투어 콘서트가 열렸어요. 자, SM 전사들이 나옵니다. 보아, 소녀시대, 수주 등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43명 전원이 무대에 오른 대규모 공연을 하게 됩니다. 2010년 9월 4일. 스테이플스 센터라는 것은 LA를 대표하는 공연장입니다. 2010년 초 그래미상 시상식이 열렸고, 산타나 비욘세 등, 산타나는 이제 그룹 사운드죠. 선생님도 아주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 비욘세 등 특급 팝스타들의 콘서트를 연 것으로 유명하죠. 마이클 잭슨이 사망 직전에 이곳에 공연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장례식이 열린 것으로 아주 알려진 곳입니다. 거기서 2010년 9월 4일에 공연, 대규모 공연을 SM 가수들이 43명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제가요, 그 회사 MBC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어디를 연수를 갔냐면 1년 가까이 뉴욕 NIU로 갔습니다. NIU에서 이제 연수를 생활을 했어요. 맨하튼에서 좀 살았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그때 제 큰 애가 중학교에 이제 거기 다니게 됐는데, 그때의 영어 실력이 좀 딸려서 뭐 외국인, 한국 사람 없고 하니까 외국인 미국 학생들만 많으니까 중국 학생 한두 명 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그 영어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인 우리 교포 3세 대학생에게 과외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과외 학생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억이. 여학생인데 저한테 혹시 방 안에 이제 뭐 MBC 봉투도 있고 하니까, 혹시 아저씨 저 MBC 관련자면 그 티켓 하나 구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비 아시죠? 가수 비가 2008년입니다. 이보다 더 빠른 해예요. 제가 아직도 생생한 기억은 2008년에 제가 그때 연수 기간이었습니다. 맨하튼에서 공연을 했어요. 큰 대형 그 체육관에서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마침 당시의 비는 이제 JYP 소속, 그리고 이제 JYP와 공동을 하는 기획사 또 차려서 나온 포민 만들고 한 기획사 대표가 당시에 이제 매니저 역할도 했어요. 비에. 그래서 저하고 좀 K-팝 공연들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전화번호를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전화가 될까 해서 전화를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와 있대 지금.
그래서 제가 티켓을 몇 장을 얻어가지고 아주 급하게 얻어가지고 미국 학생들과 우리까지 해가지고 그 공연을 보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2008년도에도 미국 맨하튼에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2010년도에 LA에서 이렇게 SM에서 더 대단하게 43명이 다 모인 거예요. 자, 볼까요? 한국 가수가 스테이플 센터에서 단독 공연하는 거 처음인데 공연 시작 대여섯 시간 전부터 이곳 주변에 수천 명의 미국 팬들 긴 줄을 늘어섰고 이날 공연은 2달 전에 이미 매진됐습니다. 저희 K-팝 공연하러 다니면 녹화로 가면 거의 몇 달 전에 다 매진돼요, 진짜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할리우드, 중국 북경 우리 유학생분들 계시지만 그 운동장 엄청나게 크잖아요. 3층, 4층까지. 그 스탠드가 메워집니다. 그 운동장까지 그 좌석을 놓고 어마어마하죠. 그 값도 비싸더라고요. 이날 공연은 2달 전 이미 매진됐고 할리우드 스타 잭 니콜슨이 SM 측에 배우죠. 아주 유명한 배우. SM 측에 티켓 구매를 문의할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모두 7층으로 이루어진 객석, 플로어 포함해서 15,000여 관객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평소에는 NBA 농구팀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으로 사용되는 그런 스페이플스 센터인데 이날 수천 개의 야광봉으로 뒤덮였다는 얘기죠. 공연장은 미니 지구촌처럼 보였고 관중 중에 백색 얼굴, 흑색 얼굴, 황색 얼굴이 뒤섞여서 한국 가요를 따라서 출렁이고 있었다. 대단한 거죠. 가수들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섞어가면서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무대에 걸그룹의 FX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FX가 시동을 걸었죠. 그때 당시 데뷔곡에 라자타를 부르면서 숨가쁜 리듬의 관객이 오프닝 곡에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고 이어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가 등장합니다. 샤이니 아시죠? 샤이니. 원사님도 좋아합니다. 샤이니. 등장하자 금발의 소녀 팬들이 방방 뛰는 모습이 보였다. 각각의 그 대표곡들 선생님 노래 압니다. 다 따라 불러요. 댄스도 어느 정도 놀라죠? 하도 많이 해봐갖고 거의 외워요. 금발의 소녀 팬들이 방방 뛰는 모습이 보였다. 2009년 미국 진출에 성공한 보아는 두터운 영어 실력으로 전체 무대를 이끌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순간 불이 꺼졌어요. 보아 이후로 갑자기 꺼져서 전부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희미한 조명을 뚫고 한국의 대표적인 걸그룹 소녀시대의 실루엣이 얼핏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터져나오는 묵직한 함성. 우리 음악 중심이라든지 하면 나오는 익히 듣는 그 팬덤의 목소리들이죠. 남성의 목소리들이에요. 삼촌클럽, 엉클팬이죠. 소, 녀, 시, 대 하면서 하지만 어딘가 어눌한 한국 말투, 미국판 삼촌팬입니다. 그러니까 엉클팬의 우렁찬 함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핑크빛 티셔츠를 맞추고 자리 잡은 소녀시대 팬 가운데는 파란 눈의 엉클팬도 숱하게 있었다는 거죠. 특히 히트곡 오를 부를 때 주요 멜로디는 오를 할 때 오빠들 사랑해를 한 목소리로 따라하기도 했다. 남성 아이돌에 대한 반응도 뜨겁습니다. 대만에서
어마어마했죠. 우리 그 중국 공항에서 그 상하이 시내로 들어갈 때 보면 이 입간판 큰 간판에 이들 슈퍼주니어 그 사진들이 곳곳에 광고판에 걸려 있죠. 고가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대만에서 33주 연속 차트 1위에 올랐던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SMS 대다수 미국 소녀 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노래죠. 쏘리쏘리가 나오자 곳곳에서 이 그러니까 곳곳에서 한국말로 이제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멤버 탈퇴를 했죠, 당시에. 그래서 어수선했는데 그때 이제 했던 남아있는 윤호, 최강창민, 동방신기가 드디어 또 와이어에 매달려서 두 멤버가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기획력이 대단하죠. 그러자 비명에 가까운 함성이 쏟아지죠. 4시간 동안 펼쳐진 공연 실황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3D 입체 영상에 담겼어요. 이 기획력이 대단합니다. 영화 아바타를 만든 누가 만들었죠? 제임스 캐메론이죠. 제임스 캐메론이 원래 촬영 감독 출신입니다. 감독되기 전에. 영화 촬영 감독 출신이에요. 영화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캐메론 영상팀이 이 3D 입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손을 보였습니다. 이번 콘서트에 국내 기획사 최초로 전세기가 동원됐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K-팝 공연을 하고 가는 경우는 상황에 좀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전세기로 작은 비행기 전세기로 가서 이렇게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스태프과 그다음에 아티스트들 다 해서 관계자들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전세기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SM 소속 가수 전원과 스텝, 취재진까지 250명이 보잉 747 정세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LA까지 한 15시간 걸리는데 기내에서는 SM의 최고참 가수인 김민정 저하고 잘 압니다. 강타가 직접 음료를 서빙하고 민정은 그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우리 저기하고 절친해요. 내가 이름을 요즘에 그 활동을 잘 안 하는데 여의도 오수연 그 부인이 같은 탤런트인데 우리 저 가수 임재범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름 갑자기 까먹어서 선생님 진짜 치매가 굉장히 절친입니다. 둘이서 강타가 직접 음료를 서빙하고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이 안내방송을 할 정도 전세기를 띄우는 데만 10억 원 상당이 들었다고 합니다. 2010년 당시에 콘서트 한류가 아이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K-팝의 인기가 단단해지자 수십 년간 활동해온 가수들도 해외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의 오차토홀에서 콘서트를 연 이문세 씨가 대표적입니다. 이 공연에는 저도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 공연에 일본인 관객 2,000명이 몰려가지고 콘서트 한류가 탄력을 받으면서 케이블 채널 엠넷 미디어 아예 아시아를 타깃으로 한 프로그램을 내놨죠. 그게 뭡니까? 2010년 8월 대만으로 시작을 해서 MUL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2PM, 원더걸스, 그 다음에 비스트 등
국내 대표 아이돌 그룹들이 합동 무대를 펼치는 아시아 투어 콘서트였죠. 원더걸스는 뭐 대표적인 2PM과 함께 JYP 소속 사를 시작으로 했죠. 평균 1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몰렸는데 회당 티켓 매출이 최소 6억 원을 묻더랐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엠넷에서 방영되는 연말 시상식 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10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마마입니다. 마마. 2010년부터 엠넷에서 CJ의 한 회사인 엠넷에서 음악 전문 회사 아예 우리 엠넷에 지금 음악 PD 국장들 많이 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엠넷 국장으로서는 나가수를 연출했던 신정수 PD도 가 있죠. 아예 무대를 마카오로 옮겼어요. 국내 아이돌 그룹은 물론 해외 가수들까지 대거 참여하는 시상식. 마카오 TDM, 태국 GMM, 베트남 SCTV 등 아시아 주요 13개국의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4시간 동안 생중계되었죠. 아시아 전역의 팬들이 동시에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를 안방에서 드디어 즐기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독립적 확산 단계를 거쳐 2006년에서 2009년을 거친 K-팝 시장 확대가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 지구화를 이뤄내고 K-팝의 성공적인 민복제 과정은 한류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을 2010년으로 명시를 해준 그러한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한류 시장이 변화가 생겨 본격적으로 영국의 BBC는 K-팝이 팬들을 열광시키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윌리엄스 특파원, 우리 서울 특파원입니다. BBC 특파원 서울발 기사 2011년 보도를 합니다. 한류인데 죄송합니다. 한류의 본고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그것도 기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끕니다. 그는 K-팝의 확산을 연예 기획사만의 전리품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뭐 올림픽도 있었고 그 뒤로 쭉 월드컵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들이 수출과 현지화를 통해서 깔아놓은 사전에 대한민국 브랜드가 없었다면 K-팝의 성공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것. 특히 유럽에서 이해가 갑니다. 기업 그 현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회사가 생기면 거기에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점점 그 의식을 하게 되고 인식을 하고 또 좋아하게 되고 뭐 회사 식구이기 때문에 그 동질감을 느끼겠죠. 그런 데서 더 이제 영향력이 있다라는 한류가 K-팝이 확산되는 데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다. 분석을 하고 있죠. 기업 브랜드와 G20까지도 했죠. G20 우리 코엑스에서 했습니다.를 선도하는 국가 브랜드 역시 K-팝을 믿을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게 한 보증수표란 점에서 이들 보이지 않는 자양분이 오늘의 결실을 맺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BBC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성공에는 재벌 또는 가족기업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류로 국가 브랜드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벌써 이처럼 서로 상반된 견해, 즉 문화에서 경제 한류로의 진화든 경제에서 문화 한류로의 진화든 중요한 것은 2010년을 전후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K-팝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해외 9개국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의 이미지 실태 조사에서도 한류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꼽으세요 라는 질문에 K-팝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에요. 한국관광공사가 10대에서 40대 영국인과 프랑스인 각각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국과 프랑스 신한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관심 있는 한류 콘텐츠로 50.7%가 K-팝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 18%, 음식 10%, 드라마는 6.7% 낮아졌죠. 게임 4% 순으로 조사가 됐다. 그만큼 과반 이상이 그 K-팝을 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악의 그 영향력이 대단해요.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장시간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재밌지만 그리고 쉽게 어떤 그 드라마로 인해서 그 문화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음악은 3분이에요. 3분. 두 곡을 부르면 6분, 7분.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한류 패러다임 전환의 추동력, SNS 등장입니다. 드디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인터넷과 SNS의 등장으로서 한류가 특히 K-팝이 어마어마한 추동력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의 드라마 수출이 정체기를 맞는 2006년, 2014년 사이에 K-팝의 해외 확산은 급속히 이루어진다. 이 시기는 다름 아닌 SNS의 등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2005년 2월에 출범합니다. 출범해서 어려움을 겪자 구글이 다음 해 2006년 16억 5천만 달러에 사들이죠. 그래가지고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서 유형을 갖추게 됩니다. 구글에서 사가지고 유튜브의 한국 진출이 2008년부터예요. 이때부터 한국의 문화 콘텐츠